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64번째 시간입니다. 미사리 뚝방길을 아들과 함께 걷다. 2019년 8월 말일입니다. 돈이 무언지 아들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편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오늘은 생각도 안 했는데 아들에게서 5시간 정도 시간이 나서 엄마랑 점심 먹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다. 나는 만사 제끼고 아들을 만나고 미사리로 나갔다. 며칠 동안 아들의 신분이 많이 바뀌어 있었다. 아들의 살집 아파트를 춘천 시내에다가 얻었고 32평짜리를 얻었다는 것이다. 차도 중고차이지만 구입을 했고 일자리도 춘천 시내에 있는 개인병원으로 정해졌고 지난번 하기로 한 일자리는 춘천에서 1시간 거리였다는데 지금의 일자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해서 좋다는 것이다. 차는 조정 경기장에 파킹해 놓고 내가 평생 걸었고 추억이 많은 한강 미사리 뚝방길을 아들과 함께 걸었다. 많은 대화도 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14년 동안 아들이 헌신을 하면서 키워낸 애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한다. 마음이 많이 상해했었다. 배신의 아픔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아들은 남자애들까지 위로금조로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서 다 의견을 주었었는데 철없고 돈에 눈이 어두운 애들이 자기들도 공동체에서 선생님이었다고 하면서 왜 문사본만 선생님이냐, 자기들도 선생님이라고 하더란다. 월급을 달라는 것이다. 애들은 길러준 감사는 고사하고 길러준 그런 사랑은 다 사라지고 문사범에게 매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말을 하더란다. 그 말에 아들이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과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말 엄마도 마음이 아팠다. 아들은 인간은 거둘 것이 못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사역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다. 그동안 정말 그 많은 50명의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하면서 14년을 살았었는데 아이들의 그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으면 아들의 입에서 다시는 봉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단 말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가슴이 아팠다. 하나님, 아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는 속으로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좋은 일도 있었다. 춘천 시내의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기로 한 한방병원에서 좋은 물리치료사 구하기를 원장님이 기도하고 있었다는데 목사님까지 모셔다 예배를 드리기도 했단다. 좋은 물리치료사를 보내달라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원장님이 좋아하시더란다. 원장님은 천호 제1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셨고 의료 선교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 아들의 이력서를 보고 많은 호감을 가지셨고 출근도 안 한 직원에게 9월 1일부터 직원으로 채용을 할 테니까 하루 한 번씩이라도 병원에 얼굴만 비춰달라고 하더란다. 정식 출근은 9월 16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얼굴만 하루에 한 번씩 비춰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함께 일하면서 침술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의료 선교도 함께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는 느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도 해봤다. 하여간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장시간
산책을 했다. 식당 털분의 숯불가게집으로 갔다. 너무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내가 20년을 이 앞집을 오고 갔어도 처음으로 가본 집이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시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이었다. 아들 덕분에 가본 것이다. 그동안은 항상 내가 아들에게 대접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아들에게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아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마음껏 먹고 또다시 1시간 걸으면서 소화도 시키고 차 있는 곳까지 왔다. 아들은 나를 상가에 내려주고 아들은 목동에 있는 한의사 모임인 의료기기 세미나 장으로 갔다. 가게 문이 6시였다. 상인들도 다 들어가고 나도 가게 문 닫고 퇴근을 했다. 오늘은 예상치 않은 아들과의 데이트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들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춘천으로 이사를 하다. 날씨만큼은 아들을 도와주시는가 보다. 날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왔었는데 오늘은 비가 안 오고 흐리기만 하다. 아들은 그동안 윤진 선생네에서 자고 다녔었다. 오늘도 춘천에서 자고 양주로 갔다는 것이다. 양주집에 들어서니 남자애들이 문집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말 한마디 없이 모두가 나가더라는 것이다.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런 애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먹이고 14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돌아선 것이다. 문집사의 말에 더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할 때는 여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 휴가 떠난 사이에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여태껏 오지 못하고 있다. 이사하기 며칠 전이라도 오려고 했었는데 애기들 데리고 이사하려면 고생을 한다고 차라리 이사해 놓고 가는 게 좋겠다고 친정에서 의견을 주셔서 아들 혼자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아들 혼자서 수고가 너무 많다. 짐을 옮겨놓고 보니 냉장고와 세탁기, 식탁이 없다는 것이다. 양주에서도 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가져올 수는 없었다고 한다. 남진이와 남선이, 요한이 셋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10일날 난 오늘부터 명절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랴. 장도 봐야 되고 가게 문도 열어야 되고 마음부터 많이 바쁘다. 아들은 오늘 처갓집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고 가족들도 데려와야 한다. 나비가 오면 힘들까봐 아들은 오전까지 짐 정리를 하고 세탁기도 사놓고 윤진 선생에게 물건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제주도로 갔다. 나비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자동차를 렌터해서 가족끼리 여행을 즐겼다는 것이다. 목사님 아들 신약 전도사님과 목사님 아들 이름이 신약입니다. 신약 전도사님과 벌초하러 가시고 저녁에 가족들과 만나서 그간에 피 말렸던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이다. 보상금을 받기까지 애태웠던 이야기들, 앞으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 모두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위로금 500만 원을 드렸다고 한다. 큰 돈을 주시냐며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란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크게 격려해 주셨다는 것이다. 정을 주고 싶은 우리 사위라고도 하시더라고 한다. 우리 사위에게 늘 정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들은 결혼하고부터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처가에서 기도부터 또 가족들 돌보는 일까지 너무도 큰 일을 해주셨다. 갚을 길 없는 큰 사랑의 빛을 진 것이다.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나는 오전에만 장사를 하고 시장에 가서 돼지갈비 15건 나물 종류를 사다가 갈비 양념을 해놓고 나물 종류는 삶아놓고 했다. 안 하던 일을 오랜만에 하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다. 맛있게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된다. 12일 날 오늘부터 공휴일 시작이다. 난 오전에 운동부터 다녀왔다. 올림픽공원 걸어서 다녀오면 11,000보가 넘는다. 아침을 먹고 10시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 가족은 오후 8시쯤 춘천공항 도착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일을 해야 했다. 음식은 동그랑땡과 호박전과 야채전, 여러가지 나물무침. 하루 종일 혼자 일을 했다. 오후 5시쯤에 끝이 났다. 일하면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누웠다 일어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아들은 6시 20분 비행기로 온다고 한다. 이사한 집에 도착한 며느리가 힘들 걸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13일 날 추석날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동안 장만한 음식을 몽땅 차에 싣고 산까지 싣고 갔다. 아들네 식탁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춘천으로 향했다. 어제 아들 가족은 윤재 선생 집에서 잤다는 것이다. 고마운 가족들이다. 엄마도 윤재 씨 집으로 오라고 해서 찾아갔다. 윤재 씨는 의사 남편을 만나서 전원주택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잘 살고 있었다. 부부가 나와서 어찌나 반겨주던지 너무 고마웠다. 가져간 모든 음식은 윤진 선생네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고 명절에 함께 먹기로 했다. 윤진 선생은 가족과도 같은 관계다. 예루와 예린이도 많이 컸다. 예루와 예린이는 윤진 선생님 2딸입니다. 윤진 씨 남편인 정환 선생도 겸손하고 소탈하고 참 마음씨 좋은 분이다. 우리는 아침 먹고 아들 이사한 집으로 갔다. 집은 춘천 중심가에 있었고 7층이었다. 아주 넓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애들 키우기에는 아주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다. 아들이 그런 대로 정리를 해놨고 살림살 주부가 이제는 할 일이 많을 것 같으다. 내가 도와줄 일은 별로 없어 보였다. 찬성이 어머니가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점심에는 춘천에서 유명하다는 춘천 막국수 집으로 윤진 선생 가족들과 함께 갔다. 식당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식사를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난 맛있는지는 몰랐다. 인연이 뭔지 공동체 애들 몇 명이 찾아왔다. 윤진 선생 집에서 내가 해간 명절 음식을 잘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고 찬성 엄마과 나는 찬성이네 집으로 오고 아들과 정 선생은 성령이 지은이 가구 실어다 준다고 둘이서 탁구 치러 가고 성령이와 지은이는 공동체 아이들입니다. 나는 찬성이 어머니과 집에서 놀다가 6시쯤 저녁 먹으러 윤진 선생 집으로 가서 돼지갈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윤진 씨는 공동체 애들이 춘천 닭갈비 먹고 싶다고 말을 했다며 애들 데리고 닭갈비집으로 갔다. 우리는 식사가 다 끝나고 치우니까 윤진 선생도 왔다. 내일 윤진 선생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며 반찬을 골고루 덜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는 아들 집으로 왔다. 다들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어머문 예성이와 거실에서 큰 방은 아들과 나랑 찬성이가 자는데 두 애들이 어찌나 우는지
찬성이는 거실에서 엄마랑 잔다며 긴 시간 동안 어찌나 서럽게 울어제끼는지. 아들은 우는 아이를 손 한 번 안 대고 그렇게 친절하게 달래고 설득을 해서 아이를 대하는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나는 요즘 젊은 부부들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 같았으면은 엉덩이가 손바닥으로 몇 번은 올라갔을 것이다. 우리들 세대 같으면 정말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인데 옛날에 아빠들은 얼마나 엄했었는지. 아빠가 소리 한 번 지르면 애들이 조용했었다. 그렇게 울던 찬성이는 지치고 지쳤는지 포기하고 잠이 들더니 밤새도록 조용히 새근새근 잠을 잘 잤다. 여기까지 오늘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